봉섭 부부는 혼이 난 이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몇 년간 아들을 얻지 못하고 딸만 얻게 되니 어머니의 성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아이고, 어머니 나오셨어요? 애미야, 내가 자꾸 보채는 것 같은디. 거시기 니네가 벌써 딸만 셋인디 말이여? 니는 도대체 언제 아들을 나한테 안겨주려고 이러냐? 아, 우리 집대를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해부렀냐잉. 어머님, 제가 막내 낳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식구가 더 늘었다가는 저희 사정에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아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했었어야지. 나는 네가 못하겠다고 하면 진짜 시바지까지 쓸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애민이는 그렇게 알고 있어라잉. 나는 더 긴 말 안 한다. 마누라 나왔구만. 배고파 죽겠단께 얼른 저녁 좀 내오소. 진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당신 어머님 말이요. 해도 너무 해본 거 아닌가? 우리 막둥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들아님은 안 된다면서 또 알을 낳으라고 하네잉. 허, 거시기 자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독자니께 어머니가 대가 끊길까봐 좀 극성이기는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딱 얼른 고추 하나만 놔주기만 하면 어머니가 당신한테 닥달하는 일 없이 앞으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아, 누가 딸을 낳고 싶어서 낳는가? 그것이 내 맘대로 되는 일이었으면 진작에 내가 해버렸제. 가만히 생각해본 게 당신 씨앗으로 만든 애들이니 거서고 당신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딸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구만. 아니 이 사람이 또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된단가? 거시기 그런 말 하지 말고 한 번 더 합심해서 힘을 내보자고 안 그런가?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아소. 아, 평생 암 안 낳고 살다 갈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행여 딸이 나오면 더 이상은 못한다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야 할 거요잉. 허, 그 사람 참. 알았네, 알았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얼른 일로 좀 와보소야. 그렇게 둘은 또다시 아이를 갖기로 노력을 하였고 얼마 후 봉섭의 부인에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아가 애도 생겼는데 몸조리 해야지. 거시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잉. 봉서봐, 이번에는 아들이 확실하겠지? 하이고 어머니, 말도 마시란께요. 이번에는 느낌이 여태까지랑은 다른 게 뭔가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께요. 아니 어머님, 그것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인디. 내가 이 사람 애 들어설 때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꿈이 꿔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워메. 그것이 아들이 생길 꿈이 맞네, 맞아. 드디어 나도 조상님들 얼굴 볼라치 스겄구만. 봉섭은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막역한 친구인 덕삼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와 주막에서 만났는데 하이고, 자네는 참말로 힘이 좋은 것이요? 아니면 능력이 좋은 것이요? 여식이 벌써 셋이나 있는디 고세를 못 참고 또 애가 들었어 버렸다는 말이요? 암튼 축하하네. 허, 마누라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줘 버렸더만 또 이러고 되어버렸구만. 원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신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렇지. 그리고 자네는 독자인게는 대를 잇기도 해야 하고 말이지. 그런디 말이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구만. 뭔디 말을 하다가 말라고 그려. 처음부터 말을 하지를 말든가. 거시기 내가 몇 달 전에 김부자댁 일해주면서 우연히 본 건디 자네 마누라랑 말이요, 거시기 흥섭이 아재랑 낮 시간에 몰래 방앗간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요. 그것이 내가 일하다가 심신이 힘들어서 잘못 본 것이겠지? 무엇이요? 그 흥섭이 아재라면 거시기고 아들만 7 있는 그 집 아재 아니요? 응, 그 집 아재. 왜 거시기 그 아재가 원체 아들만 낳아놓으니까 여기저기 아들이 필요한 집 안악들이 그 아재 씨앗을 얻으려고 뒤로 몰래 아주 돈까지 써가면서 부탁을 한다고 안 그런가? 그런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어잉. 봉섭은 덕삼의 말을 듣고 찜찜한 기분이 생겼지만 임신한 부인을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자네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가? 뭐하기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친구야. 자네 부인이 알을 낳아서 자네를 찾고 난리라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소. 원매 그것이 참말이요. 봉서봐. 고추야, 네 말대로 고추가 나와버렸다니까? 아이고, 인자는 내가 여한이 없다야. 진짜 아들이라고라? 아이고 당신 참말로 수고 많았소. 응? 무엇이요? 야가 내 아라고. 어째 뭐가 문제가 있냐잉, 봉서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가 나를 한 개도 안 닮았는디요. 참말로 이상하구마잉. 웜에, 당신을 안 닮았다고라? 그것이 참말로 이상하구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아가 맞는디 말이여. 무엇이라고라? 이번에는 우은?
어느 시골에 메밀농사를 짓는 분홍이 있었다. 그들의 살림은 넉넉했지만 남편이 매일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자 부인의 근심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 아이고, 농사로 돈을 그렇게 벌어봐야 그놈의 술 때문에 돈이 물새듯이 나가보니 어째야 쓰겄소? 헤헤, 오늘 김씨 총각 만나서 딱 한 잔 마셨구마잉. 앞으로는 안 마실란께 걱정 마소. 허, 뚫린 입이라고는 그놈의 거짓말이 입에 붙었구마이. 또 감춰둔 돈은 언제 몰래 들고 나갔소? 얼른 이 실직 구어소. 아, 맞다. 임자, 지붕에서 물 샌다고 했지. 내가 마침 김씨 총각이 손재주가 좋대서 부탁 좀 했네. 이라고 또 말을 돌려버리시네. 그건 그렇고 지붕은 당신이 고쳐준다 해놓고 시방 뭔 소리여요? 김씨 총각한테 줄 돈은 내가 알아서 할랑께잉. 그러고 보니까 메밀 수확도 곧 해야 한디. 농사는 이웃집 최서방한테도 부탁 좀 해야겠네잉. 내 최서방한테 다녀오리다. 아이고, 전양반이 또 술병이 도졌구만. 다음 날 지붕을 고치러 건장하고 잘생긴 김씨총각이 왔다. 아이고 마님, 지붕 수리는 잘 마쳤습니다만요. 수리비는 마님께 받으라고 어제 어르신이 그랬는디요. 무엇이라고라우? 그 양반이 술에다가 돈 다 써불고는 또 구라를 쳤구마잉. 그러다 문득 잘생긴 김씨총각을 보더니 김씨 총각?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잉. 집에 만난 저원병은 엄청 있는디. 근데야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내 몸으로 어떻게 안 될까잉? 요즘 신랑이 술독에만 빠져갖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야. 겁나게 적적하구마잉. 한참 젊은 나이에 혈기가 넘치는 김씨총각은 이쁜 마님의 말에 욕정을 못 참고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 저녁이 되어 술에 취한 남편이 돌아왔다. 김씨 총각이 지붕은 잘 고쳤단가. 그럼요. 아주 솜씨가 죽여불더구만요. 뭔가 낌새를 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 임자, 그란디 거서고 수리비는 어떻게 했소? 돈도 없은께 전병으로 가져갈래? 아님 내 몸으로 할래? 그랬지라오. 뭐? 당연히 전병이겠지. 아따, 내가 집에서 전병만 굽고 있는 여자로 보이시오. 아니, 이 옆엔 내가. 내 당분간 술은 안 마실란께잉. 앞으로는 하지마잉. 다음 날 최씨 서방이 메밀 수확을 도와주러 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어제의 약속을 어기고 또 술을 마시러 나가버리고 농사일이 끝난 후에는 이번에도 역시 돈이 없던 터라 최씨 서방과도 거사를 치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고 부인, 오늘도 늦어서 미안어잉. 당신이 술만 퍼마시는 사이에 최씨 서방이 아주 잘해주고 갔습니다. 그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남편은 아따, 앞으로는 하지 말랬자뇨. 오는 알아서 한다지 않았는가이. 아따, 걱정 마셔. 당신 말대로 앞으로 하지 말란께. 뒤로 했단께요. 뒤로. 진수는 제법 성공한 상인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하나의 고민이 있었으니 항상 물건을 싣고 이곳저곳 다니느라 제대로 된 연애 경험 한 번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아야 진수야,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냐잉? 아마 이번에는 물길 따라서 강진 쪽으로 가볼까 싶은디. 덕삼이 니도 물건 내려주러 그쪽으로 꽤 많이 가지 않았는가? 아, 자네 거기가 말이오. 내 자네 말대로 물건 내려주러 가기도 했는디 말이오. 사실은 그쪽 장터 옆에 위치한 조그만 기생집을 가려고 간 거였구먼. 거기 기생집이 규모는 작아도 그 짝에 있는 기생들이 어디서 빠지지 않더라고. 하이고 나는 자네가 그쪽을 원체 많이 가니까 다른 곳보다 물건값을 잘 쳐준 게 그쪽으로 간 줄 알았더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구만. 진수 이 친구야. 아,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건가? 뭐 내가 자네한테 기생집을 가라고는 말은 못해도 여자도 좀 만나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닌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니께. 나도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쑥맥은 아니구먼. 즐길 때는 나도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즐기는 그런 남자란 말이여.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진수는 배로 생강을 한가득 싣고 강진으로 떠났고 덕삼이 말한 기생집에 가보기로 했는데 그려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여자랑 즐길 줄도 알아야지. 내가 이번 기회에 덕삼이 놈이 나를 다시는 무시 못하게 해. 아주 생강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번 놀아볼 거구먼. 이 정도면 못해도 한 달은 놀 수 있겠지. 그렇게 진수는 인생 처음으로 기방을 방문했는데 귀한 생강을 한 배나 싣고 왔으니 한 달 이상은 너끈하게 놀 수 있을 거란 진수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싼 화대로 인해 일주일 만에 진수의 생강은 동이 나버렸는데 거시기 향단이 처자. 인자 내가 가지고 온 생강도 다 떨어져 불었는디 말이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무슨 부탁을 말씀하실까요? 일주일이나 계셨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릴랍니다. 이런 말하기 참말로 부끄러운디 말이오. 우리가 항상 불을 끄고 거사를 치러서 그런지 내가 자네의 옥문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디. 내 밝은 곳에서 자네의 옥문 한 번만 볼 수 있었음 하구만. 원매,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했더만 밝은 곳에서 못을 보여달라고요? 역시 조금 그렇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린다고 말을 해버린 향단이었기에 다소 황당했던 진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한참 동안이나 구경을 한 진수는 아직도 미심쩍다는 투로 입을 열었는데, 하이고 그것이 참말로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만. 도대체 아까부터 자꾸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것이 말이오. 생긴 것은 조개 같은 게 아무리 살펴봐도 치아가 없는디 어떻게 딱 일주일 만에 내가 가지고 온 한 배나 되는 생강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원매, 뭐시라고라? 아주 옛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던 돌쇠가 있었다. 어느 날 강한 바람에 돛이 찢어지면서 방향을 못 잡고 어느 섬까지 표류하게 되었는데, 하이고야 10년 감수했구마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단가잉? 섬을 조금 둘러보러 걷고 있으니 어떤 여인 내무리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아니 뭔 아낙네들이 이리도 많다냐. 진정하이소. 낡아 빠진 돛이 찢어지는 바람에 여기까지 밀려왔는디요. 여기가 대체 어디다요? 여긴 남정네들이랑 원수를 지고 무틀 떠나 여인들만 살고 있는 섬이다. 당장 안 돌아가면 혼쭐이 날 줄 알거라. 아이고야 환장하겠구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굴뚝인디요. 돛이 찢어져서 도리가 없어라오. 그러자 족장의 부하로 보이는 떡순이가 돌쇠를 야릇한 눈으로 보더니 귓속말로 족장 여인에게 무언가 말을 했다. 오라 좋아잉. 그러면 떡순이 말대로 우리가 새 돛을 만들어주도록 하겠네. 오메 참말로요. 겁나게 고맙구만요. 대신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잉. 우리가 한때 남자들이랑은 원수지고 살았지만서도 그래도 남자 맛을 모르는 것은 아니여잉. 그게 무슨 소리다요. 여기 여인네들이 다 해서 21명이니까 매일 밤 3명씩 해서 일주일 동안 니놈이 우리들의 잠자리 상대를 해주는 것이다. 니놈만 잘하면 우리 얘들 시켜서 니놈 돛은 잘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따 이 여편네들이 남자가 실탐시롱 엄청나게 밝히는구먼. 뭐 좋소이다. 해봐야지라. 어차피 저도 돛이 수선이 안 되면 못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돌쇠와 섬의 여인네들의 밤의 전쟁이 시작되고, 뱃일로 다져진 강한 체력의 돌쇠는 여인들을 줄줄이 떡실신을 시켰다. 하지만 6째 날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돌쇠도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돌쇠야. 말도 마쇼잉. 나도 처음엔 솔직히 조금 좋기는 했는디라. 밤마다 3명씩 상대하는 게 바닷일은 완전 저리 가라구만요. 그래도 오늘 밤만 넘기면 해방인께라. 저기 돌쇠야, 솔직히 말해주는데 사실 우리 주인님은 네 배의 돛을 고쳐줄 생각이 없어야. 뭐시라고라. 그러면 약속이 틀린디요. 개구, 순진한 놈아. 여기 여인네들이 네 맛을 알아버려서 너를 어떻게든 붙잡아놔야 한다고 주인님께 날마다 고한다는구나. 물론 주인님도 너와의 오늘 밤을 기대하고 있고 말이지. 원마야. 섬에 꼼짝없이 갇혀서 인자 기빨려서 죽게 생겼구마잉. 대신에 내가 이래봬도 손재주가 괜찮은데 오늘 밤만 네가 무사히 잘 넘기고 동이 트기 전까지 바닷가에 오면 내가 네 돛을 수선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도망가자꾸나. 나도 이제 여기 생활이 질렸어요. 그렇게 돌쇠는 죽기 살기로 7번째 밤을 보내었고, 약속한 장소로 가서 떡순이를 만났는데, 아이고야. 어젯밤이 진짜 한계였습니다. 여하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란가. 이제 돌아가면 내 마누라가 되어주소. 내가 고기 잡는 능력은 죽여주니께 이제 이 여인지옥에서 벗어나서 같이 한번 편하게 살아봅시다잉. 물론이지.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이 섬에 들어왔지만 7번째 밤까지 살아서 버텨낸 것은 너가 처음이여. 나는 여태 너 같은 남자를 기다렸어야. 그럼 돌쇠야, 이제 함께 돌아가면 매일 밤 3번씩은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잉. 뭐시라고라. 어느 마을에 최씨 부부가 있었다. 최씨 부부 중 남편인 춘삼이는 소문난 바람둥이였고, 최근에는 이웃집 하녀 춘심이랑 눈이 맞은 것 같았지만 심증만 갈 뿐 현장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최씨 부인은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콩일세. 이 콩을 바람피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바람핀 사람이 이 콩을 먹었을 경우에 정확히 5분 후 바람핀 사람들끼리 동시에 복통이 오게 될 것인데 둘 중 한 명이 누구랑 바람 폈는지 말할 때까지 복통이 멈추지 않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콩일세. 귀한 것인께 아껴 쓰라고.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최씨 부인은 가져온 콩을 밥에 넣어 아침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춘삼이 복통을 호소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나 죽는다. 돌쇠야 약 좀 가지고 오니라. 옳거니. 그래 이 양반이 바람을 피우긴 피웠구마잉. 최씨 부인은 춘심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이웃집으로 향했고 그 와중에 춘삼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돌쇠는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매실주라도 가지고 올까요? 최씨 부인이 이웃집에 다다르니 아니나 다를까 춘심이 마당에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메 나 죽는 거. 이게 무슨 일이여? 하이고마 그 무당 말대로 겁나게 신통하고마잉. 오냐 이거사. 네가 이 실직 구하기 전에는 그 배가 계속 아플 것이여. 우리 서방하고 붙어 먹었냐 안 붙어 먹었냐. 계속 말 안 하면 어찌 될지 나도 모른 게 바른 대로 말해라. 아이고 최심아님. 제가 그런 게 맞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실토하자 남편 춘삼이와 춘심이의 복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다. 네 오늘 잡것들 동네 아줌매들 다 데려와서잉. 마을에다가 멍석마리를 해서 패줄거니께 딱 기다려. 이 요망한 것들. 그렇게 춘심이를 혼내주려는 차에 갑자기 최씨 부인의 복통이 시작되었다. 오메 아이고 배야. 원매 이게 뭔 일이래? 마님도 누구랑 붙어 먹었는가 보네. 아이고 주인님, 방금 일하다가 허기져서 어르신 몰래 부엌에 있는 밥 좀 훔쳐 먹었는데 배가 아파 뒤지겠소잉. 그거 진짜로 상한 밥 같구마잉. 아따매 나도 좀 살려주쇼. 덕팔과 명옥은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덕팔의 왕성한 욕구 때문에 명옥은 하루도 쉬이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마누라, 거시기 일 다 끝났으면 한번 와보소. 원매 오늘도 하실라고 그럽니까요? 오늘도는 무슨 오늘도란 말인가. 나는 말이오, 마누라 하루에 2번씩 안 하면 그 다음날 몸이 쑤셔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란께. 서방님 해도 너무 해불구만요. 아혼이난 이후로 어째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이렇게 2번씩 해버릴 수가 있답니까요? 마누라 복에 겨운 소리를 다 하는구만. 어디 자네 친구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소. 나같이 이렇게 매일 2번씩 해주는 사람이 흔한가? 거서거 친구들한테 물어보러 가기 전에 내 힘들어서 염라대왕을 먼저 만나겠소. 제발 좀 남들같이만 합시다 남들같이만. 그건 그렇고 얼른 와보란께는. 그러던 어느 날 명옥은 친구 말숙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고 말수가 겁나게 오래간만이다잉. 그런데 네 무슨 일이 있다냐? 얼굴이 우째 그렇게 죽상이냐잉. 원매, 명옥이 아니여? 하이고 말도 말어라 말도. 우리 서방이 나 몰래 바람이 나버려서 며칠 동안 아주 싸우느라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니까. 뭐시라고야? 너그가 혼인한 지 인자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디 벌써 그런 일이 생겨버렸다고? 그런디 말숙이 니는 어떻게 너그 서방이 바람난 줄 알았냐잉? 그것이 말이여. 우리 서방이 혼인하고 한동안은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거사를 치렀는디. 아 반년쯤 전부터였을까나 점점 횟수가 줄어가드만 인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원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횟수가 주는 게 하도 수상해서 내 뒤를 밟아보니 아 글쎄 말이여. 딱 반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계집하고 물레방앗간에 갈라는 거 아니겠는가?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구만. 그람은 네 말대로 남자가 횟수가 줄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제? 그라고 말고잉. 명옥이 니도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아주 맘속에 깊이 새겨둬라잉. 느그 서방이 갑자기 횟수가 줄면 바람이 나도 제대로 나버린 거다잉. 이것은 내 경험적으로다가 정확하다니께. 어느덧 덕팔이와 명옥 역시 혼인한 지 1년이 지나갔고 하이고 마누라 피곤해 죽겠구만. 얼른 저녁이나 좀 준비해주소. 진역 같은 소리 하는구만. 거시기 어떤 여자요? 응? 그게 어떤 여자냐니 그것이 느닷없이 무슨 소리란가? 아니 배고파 죽었으니까 밥 달라고 안 한가? 내 다 알고 있으니까 얼른 이실 찍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나불었냐고. 웜에 이 여성분이 쇠 빠지게 이러고 들어왔더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대? 바람은 무슨 놈의 바람을 말하는 거요?
그런 게 아니면 혼인 초에는 만날 2번씩 못 텀은 잠을 못 자던 양반이 언젠가부터는 한 번으로 줄드만. 아, 인자는 그럴 때도 있지 않은가? 밖에서 힘을 쓰고 온 것이 틀림없지 이것이. 아니 이 사람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슬슬 횟수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가? 말이 안 되기는 뭐가 말이 안 된가? 이것은 내 친구 말숙이의 경험적으로 틀림없는 것이요. 당신 잘 들으소잉. 앞으로 처음처럼 하루에 2번씩 거사를 안 치름은 내 당신이 바람핀다고 간주하고 진역밥이고 뭐고 없을 줄 아소. 그러고 얼른 바지 벗고 준비하고잉. 웜에 무엇이라고라? 또다시 시간은 반년 정도 흐른 어느 날 소식도 없이 덕팔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원매? 덕팔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잉? 네 얼굴이 어째 반쪽이 되어버렸는디? 어머니, 내 사는 것이 아니오. 애미야, 네 아범한테 밥도 안 해 먹이냐? 너그 서방 몰골이 이리 될 동안 니는 뭐하고 있었냐잉? 어머니, 사실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명옥은 시어머니에게 바람난 말숙의 이야기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고 뭐시라고야? 하이고 시상해. 그날 저녁 덕팔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덕팔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멋이라.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닌가? 덕팔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그런디 말이오. 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인자사 이해가 가는구만. 이해가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당신? 무슨 소리는 뭔 놈의 무슨 소리 같는가? 우리가 거사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치를까 말까인디? 당신이 바람이 나불었다는 이야기제? 할 수 없구만. 당신 바람기를 막으려면 당신도 오늘부터 하루에 거사를 2번 치르기 전까지는 아주 진역밥도 못 얻어먹을 줄 아소잉. 춘자는 남편과 오래전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이고 이놈의 독수공방 생활. 어디 밤중에 등이라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디. 허구한 날 혼자 아주 징글징글하네잉.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안을 보니 도깨비의 장난인지 방 안에 20cm 정도 길이에 못 보던 방망이가 놓여 있었다. 인자는 도깨비가 나한테 장난치려고 이런 흉물스러운 것까지 가져다 놓는구마잉. 그나저나 이것이 생긴 건 남정네 거시기 같이 생겼는디. 무엇에 쓰는 물건일 꼬잉?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방망이는 잘생긴 남정네로 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춘자를 범해버렸다. 원매, 이게 뭔 일이래? 아따 뭔 놈의 힘이 일하고는 시다냐잉? 남정네의 갖가지 환상적인 기술 때문인지 춘자는 이후에도 틈날 때마다 방망이를 요긴하게 사용하였는데 어느 날 춘자가 다른 지방에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이웃집 말숙이에게 집을 봐줄 것을 청하며 떠났고 말숙이 역시 밤에 춘자의 집에서 지내다 우연히 상자에 들어있는 방망이를 발견하였다. 언니는 남사스럽게 꼭 남정네 거시기 같은 물건을 고이 보관해놓고 있다냐잉. 그건 그렇고 이것이 당최 무엇에 쓰는 물건일꼬? 원마야 누구세요? 이 밤중에? 이번에도 남정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상적인 힘과 기술로 말숙이를 범했고 며칠 뒤 춘자가 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말숙이는 춘자에게 방망이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뭐야? 말숙이 이것이 집만 봐달라고 했건만 기어이 상자에 손을 대서 우리 소중씨를 더럽혀 불어야 나는 이라고는 못 넘어가잉. 춘자는 자신의 보물이 더럽혀졌다는 분노에 눈이 멀어 말숙이를 관에 신고를 했고 자초지정을 들은 원님은 춘자와 말숙이를 관에 불러들였다. 이런 방망이가 그런 남정네로 변한다니 참 기이한 일이로다. 그나저나 이 방망이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란 말인고? 원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방망이는 또다시 남자로 변하였고 이런 젠장. 그동안 재미 좋았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나를 불러불어야 여하튼 일은 일이니께 싸게 끝냅시다잉. 덕파리와 갑수는 올해로 딱 환갑을 맞이한 불알친구였다. 둘은 모아놓은 재산은 많았지만 마누라와도 사별한 지 몇 년이 지난 호랍이 신세라는 것 또한 같은 처지였는데 이놈의 호래비 생활 아주 지긋지긋하구마잉. 그러게 말이여잉.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요즘 따라 더 외롭구마잉. 덕팔이 자네 우리도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간 사람일랑 있고 어디 마음 맞는 처자라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이 친구야.
우리가 나이가 벌써 환갑인데 누가 우리를 만나주기나 한단 말인가잉.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이야 살짝 속여서 말하면 되지 않는가? 얼굴에 나 몇 살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이 친구가 다 늙어서 완전 못하는 소리가 없구마잉. 그로부터 며칠 후 덕팔이는 길에서 갑수를 보게 되었는데 압수자네 옆에 처자는 도대체 누구요? 며칠 전 요 아래 주점에서 만난 처자일세. 무엇이라고야? 아, 처자 나이가 4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디 당최 어떻게 꼬셨단가? 처자한테 슬쩍 내 나이가 50이라고 속였더니 딱 그리 믿더라고. 그런 게 참말로 통한단 말인가? 그렇더라니깐. 아이고 덕팔이 자네한테 호래비 냄새가 나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못하겠네. 나는 우리 춘자 씨랑 알콩달콩하게 차나 한 잔 마시러 갈라니깐 자네는 혼자 잘 지내보게잉. 저놈의 시키 친구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아주. 그리고 또 며칠 후 이번에는 갑수가 덕팔이 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덕팔이가 다른 처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니 덕팔이 이 친구야? 옆에 처자는 네 집 교수인데 저리도 곱단가? 아, 우리 덕순이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처자일세. 아니 딱 봐도 이제 막 20 정도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난단 말이오? 그야 자네가 이야기한 대로 나이 쪽과 속이니까 진짜로 해결되더구마잉. 자네 도대체 나이를 몇으로 낮춰서 말했는가? 처자가 아무리 보는 눈이 없다고 해도 그걸 믿지는 않을 것 같은디. 허허, 이 친구야. 나이를 낮추기는 왜 낮춘단가? 내 올해 마누라도 자식도 없는 80살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껌뻑 죽어버리드마잉. 옛날 어떤 마을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영선이라는 주모가 살고 있었다. 영선은 과부가 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혼자서 주막을 운영하였는데 거시기 주모, 이따가 장사 끝나면 밤에 잠깐 들러도 되겠는가? 하이고 영춘이 아재? 꿈도 꾸지 마소. 내가 비록 과부 신세긴 해도 뭐 아무나 만날라고 여태 혼자 지내고 있는 줄 아는가?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주모. 뭐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지내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뭐시 좋은 게 좋다고 그러요? 나는 하나도 안 좋은디. 아, 거지들이 손 벌린다고 모든 손에다가 다 엽전 한 푼씩 줄 수는 없는 노릇하니요. 뭐? 내가 뭐 거지라 이 말이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제. 말이. 원매 아주 혼자 사는 과부라고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달라붙느라고 장사를 못하겠구만 장사를. 그러던 어느 날 영선의 주막에 평소에는 보지 못한 건장한 젊은 청년이 손님으로 왔는데 아이고 못 보던 총각이 손님으로 왔구만. 뭐 이 짝 동네는 무슨 일로 왔단가잉? 내가 여기 산 넘어 있는 동네에 밭일을 좀 도와주러 가는 일꾼인디. 여기 마을을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 집 주막 동동주가 그리 맛이 좋다고 해서 한번 와보았소. 그래 그러면 총각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총각은 무슨. 내가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디. 덕삼이라고 하여. 주모 오늘은 어쩐가? 내가 밤에 주모 주려고 곶감도 4개나 챙겨놨는디 오늘 밤은 내 들러도 되겠는가? 영춘 아재 내 몇 번을 말아요. 아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뭐시오? 이놈의 여편네가 아주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한 곶감을 준다고 해도 말을 절하고 쌀쌀맞게 하구만. 오늘은 내가 못 참겠네. 거시기 아재, 주막에 술 한잔 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마시다 갑시다잉. 저 어린 놈의 시키가 니는 위아래도 없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던디. 어째잉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실라? 아니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주모 여기 돈 두고 가네잉. 그래잉 바로 이것이구만 내가 찾고 있던 게. 저기 덕삼 총각 겁나게 고맙소야. 혹시 거시기 일은 언제부터 하러 가시오? 일은 나으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우째 그랍니까? 그러면 따로 지낼 곳이 있는 게 아니면 이 짝 주막에서 안 지낼란가? 그렇게 해서 덕삼은 그날 주막에 머물렀고 외로운 남녀가 한 지붕 아래에 머물게 되니 당연히 거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덕삼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지축을 흔들 정도이지 않겠는가? 원매 덕삼씨 진짜 여러 의미로 사람 죽여줘 불구마잉. 내 평생 이런 건 또 처음이구만. 아이고 영선씨, 나도 오랜만에 제대로 하긴 했구먼. 우리가 속궁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덕삼씨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는가? 아니 그래도 남자가 일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거 밭에 가서 일하는 거 몇 푼이나 번다고. 떼양볕에서 고생하면서 돈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차라리 나랑 같이 살면서 주막 일이나 좀 도와주구려. 그러면 내 여기에다가 짐 풀어도 되겠는가? 되고 말고라. 여기가 작긴 해도 손님은 많아서
예전부터 일을 도와주는 남정네가 한 명 있었으면 했다니까. 덕삼은 소위 말하는 주막의 기둥서방이 되었고 영선과 함께 살면서 장작을 패거나 영선을 희롱하는 손님이나 돈을 내기를 거부하는 손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6개월쯤 흐른 어느 날이었다. 덕삼씨, 아따 이 양반이 오늘은 말도 없이 어디로 가버렸대? 응? 원매 이것이 뭐시여? 내 돈이 어디로 가버렸냐? 아이고, 마누라 뭐하고 있는가? 마누라? 이 양반아 당신이 여기 농장 아래에 있는 돈 가져갔어? 아, 그거잉. 내가 요 며칠 전에 마을에서 화투 좀 쳤구마잉. 이번에는 이러는디 다음에는 꼭 따서 2배로 채워줄 테니까 걱정 마소. 그 돈이 어떻게 모아놓은 돈이라고 손을 대요 손을. 내가 평소에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그거 몇 푼이나 준다고 기별이나 가겄소. 내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만디.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해야지. 왜 마음대로 손을 대. 그러니까 화를 내지 내가? 아이고, 내 다음에 2배로 채워넣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왜 그러요, 마누라? 이리 와보시오. 아니 이 양반이. 덕삼씨, 우리 서방님, 다음부터는 꼭 말을 먼저 하쇼잉. 누가 가져간 걸로 화를 내는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내 그렇게 함세. 덕삼은 영선에게 약속을 하기는 했으나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그 뒤부터는 쉽게 되는 법.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고 생각되면 덕삼은 어김없이 영선의 돈을 가져갔고 돈을 가져갈 때마다 주막을 비우는 기간도 차츰 늘어가서 이제는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막에 들르곤 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밤일만 잘한다고 그런 논팽이 같은 노름꾼을 다 들여서 이 고생을 하는구만.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낫지 이게 뭔 짓거리란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뀐 후 수중에 돈이 떨어진 덕삼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주막을 찾았는데 아 글쎄 집안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지 않겠는가? 당신은 누구요? 그러는 당신은 뉘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요? 오, 우리 집. 이것이 뭔 일이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논팽이 돈 떨어지니까 또 이제서 기어 들어오는구만. 마누라, 이것이 무슨 일이요? 우째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있단가? 썩을 놈의 우리 집은 무슨 우리 집이여. 너 돈 떨어질 때마다 와서 돈만 훔쳐가는데 거기에 우째 우리라는 말을 붙인단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우리 영선 씨랑 지내던 덕삼이라는 사람인가 보구먼. 내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흥섭이라고 하는데 이 일로 동네 시끄럽게 안 오고 좋게 끝내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뭐?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네가 비록 돈을 가져가긴 했어도 이전에 이곳 주막에서 이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던 것은 사실이니 내 그 비용으로 50냥 줌세. 다시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말이오. 허허, 내가 우리 영선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디. 고작 50냥으로는 어림없지. 됐고 300냥 주시오. 300냥을 말하면서 사랑은 얼어 죽을. 이제 하다하다 나가지고 장사를 하는구만. 300냥은 너무 많네. 자네 무슨 팔자를 고치려는 겐가? 그럼 그려 좋네. 과감히 내가 100냥까지 주겠네. 더 이상은 나도 줄 수가 없구먼. 아니, 내가 여기에서 일한 게 얼만디. 300냥을 안 주면 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라요. 뭐 당신이 나가려면 나가든가. 결국 밤새도록 덕삼과 흥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영선은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포도청으로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원님께 고하였고 그것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하던 원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래. 덕삼이 자네 그런 짓을 하고도 300냥을 달라고 했다고? 뭐 꼭 300냥을 채워서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삼이 자네가 주막에서 일을 도운 것은 사실이나 주모가 힘들게 모았던 돈을 허락 없이 도박으로 탕진한 것은 그 정도의 노동으로는 택도 없을 것이니 덕삼이 자네가 주모에게 100냥을 변상하게나. 아니 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릇 기둥서방이라 함은 이를 돕던 논팽이처럼 놀던 집안의 기둥처럼 우직하게 박혀 있어야 기둥서방이라 할 터인데 기둥서방의 본분도 지키지 않으면서 있지도 않은 권리를 흥섭에게 공갈로 요구한 공갈죄로 흥섭에게 50냥 변상과 함께 주막 접근 금지도 명한다. 아이고, 괜히 욕심내다가 나는 망해불었네. 완전히 망해불었어. 그리하여 주모는 흥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덕삼은 다시는 그 주막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무꾼 부부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슬금슬금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산길은 험하고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손이 미끄러웠는지 나무꾼이 잡고 있었던 도끼를 그만 숲을 뒤쪽으로 놓치고 말았다. 한참을 도끼를 찾던 부부에게 숲을 뒤에서 갑자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노인 한 명이 나타나서는 이 낡아 보이는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 금도끼부터 안 보여주시고 왜? 어쨌든 그게 제 도끼가 맞습니다. 정직한 젊은이구먼. 나는 이 숲속의 산신령인데 이 몸이 상으로 소원 하나를 이뤄주마. 원하는 걸 말해보거라. 정말이십니까? 제가 딱 한 번이라도 부자로 살아보는 게 꿈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쉬운 일이지. 자, 여기 자네 도끼를 받으시게. 이 도끼를 가지고 자네 집에 도착하면 도끼가 금도끼로 바뀌어 있을 거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자네가 정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하네. 내 이곳으로 부임온 지 올해로 딱 200년 자네만 그동안 여자를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네. 산신령으로 참으로 부끄럽지만 옆에 있는 그 처자를 한 번만 품어봐도 되겠는가? 나무꾼 부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산신령이기에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그렇게 숲을 뒤에서 거사를 치르고 나오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억울했던 나무꾼의 부인은 아무리 저희를 부자로 만들어주셨지만 그래도 산신령님이신데 제 몸을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네들이 그 나이 먹고 산신령을 믿는 것은 말이 되고 봉섭은 어느 마을 의원 집의 머슴이었다. 그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 여자를 몰랐지만 워낙 힘이 세서 마을에서 그를 노리는 처자들이 많았는데 원매, 봉섭이 아니요. 의원님 심부름 가는 것이요? 아니면 밭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요? 누군가 했더만 명옥이구먼. 아, 거시기 반일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라니께. 거시기 그람은 일도 끝났으면 말이여잉. 젖장 물레방앗간에 들려가지고 잠깐 땀이나 식히러 가지 않을란가? 지금 시방 무슨 소리를 하는가잉? 날이 일하고 더운디 말이오.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습해서 쪄 죽지. 뭐 땀이 식혀질 것 같은가? 완전 얼척없는 소리를 하네잉. 원매, 어리숙한 것은 내 알고 있었는디. 저것이 고자여 못이여. 완전 해도 너무 해불구만.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은 최근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마을 의원인 주인 어르신께 여쭤보는데 하이고 어르신, 요즘 제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요. 원매, 봉섭아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것이냐? 몸이 좀 이상하면 쉬엄쉬엄 해야지. 더운 날 무리하면 큰일 난다.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마을에서 처자들을 보면 얼굴이 뻘개지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무엇보다도 제일 창피한 게 이놈의 거시기가 묵직해지지 않겠습니까요? 무엇이라? 니도 인자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거시기 전에 네가 말했던 대로 가끔 밭에 일하러 나가면 어떤 처자가 네한테 제일로 잘해주냐잉? 뭐 딱히 누가 잘해주는지는 모르겠고 암만 해도 명옥이랑 춘심이가 뭐 가끔씩 감자 같은 것도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말이다, 오늘은 네한테 특별하게 휴가를 줄 테니까 말이요. 명옥이나 춘심이를 찾아가서 방금 나한테 말한 것처럼 네 몸이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말해보거라. 나보다는 걔네들이 확실하게 고쳐줄 거구먼. 원매 어르신, 아니 의원 어르신도 못 고쳐주는 것을 그 처자들이 어떻게 고쳐준다고 그러십니까요? 이놈아, 그네들한테 가서 말을 해보면 알게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이따가 상황 봐서 다녀오거라잉. 봉섭은 주인 어르신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따르기로 하고 시간은 하루가 흘러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요? 그려 봉섭아, 오늘은 어째 몸이 괜찮냐잉? 어르신 말대로 했더니 확실히 몸이 가볍고 괜찮아졌습니다요. 겉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괜찮아질 거라 하지 않았더냐잉. 그나저나 너도 드디어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그란디 말이다 봉섭아, 명옥이랑 춘심이 중에 도대체 누굴 찾아갔더냐? 아, 그것이 말입니다요. 어제 외출하는 길에 주인 마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마님께서 제 사정을 듣더니만 글쎄 급하게 저를 물레방앗간에 데려가시더니 3번이나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
옛날 어느 산골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애미야, 아범은 장사 나간 지 거의 한 달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소식이 없냐? 네, 어머님. 아직은 아무 소식이 없네요잉. 할머니,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평소보다 더 길게 다녀오신다고 했으니 아마 두어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범이 어디에서 밥이나 굶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구마잉.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어떤 참외 장수가 그 집을 찾아왔는데 계십니까요? 네, 무슨 일이실까요잉? 제가 이곳 저곳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인데 실례지만 하룻밤만 좀 신세를 질 수가 있을까요? 이 집에는 여자들 밖에는 없긴 한디 자네를 보니 우리 아범이 생각나서 어쩔 수 없구마잉. 오늘만 여기에서 묵고 가시오잉. 아이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거시기 처자, 이름이 뭐다요? 춘심이입니다요. 왜 그러십니까요? 춘심씨, 요거이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고 있는 참외인디 내가 잔뜩 줄 수 있으니까 이따가 내 방으로 잠깐 올 수 있겠는가? 원매 그 참외 진짜로 만나 보이긴 하네잉.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방으로 갈게요잉. 그렇게 춘심은 참외 장수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시기 춘심씨, 내가 장사치다 보니 참외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디 이 참외를 걸고 나랑 내기 하나 안 하겠소? 무슨 내기 말입니까? 나랑 재미를 보는 동안 춘심씨가 하나부터 열을 셀 때마다 이 참외를 하나씩 주겠소. 춘심씨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춘심씨는 참외를 많이 얻어줬고 나는 또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잉.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소? 아이고 무슨 그런 남사스런 말을. 그런데 아까 참외가 참 맛이 좋아 보이긴 합디다잉. 그렇게 덕 많은 내기를 통해 춘심과 거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춘심이 나이가 이제 막 20에 경험이 얼마 없는 데다가 참외 장수가 워낙에 능숙했기에 20까지밖에 세지 못해서 약속대로 참외두개만 받고 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춘심아, 그 참외가 어디서 난 거라냐? 겁나게 맛있어 보인다야. 어머니, 그게 사실은요. 춘심은 어머니에게 참외 장수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허이고, 내 딸을 이용해서 어이가 없구마잉. 내 이 양반을 그냥. 그렇게 이번에는 춘심의 어머니가 그 참외 장수의 방에 갔는데 거시기 어디 그 참외 내기 나랑도 한번 합시다. 아이고 안 그래도 춘심씨가 얼마 못 버텨서 내 쪽에서 찾아뵈려 했었는디 이라고 찾아와 주시는구먼요. 그렇게 참외 장수와 춘심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 역시 이 참외 장수가 너무나도 능숙한 게 아닌가? 어머니, 우째 참외를 한 개만 가져온대요? 오면서 다 드셔버렸습니까요? 내가 참말로 네 보기가 부끄럽구마잉. 원매 그 참외가 다 어디서 난 거대? 요즘에 어디서 이런 좋은 참외가 난다냐? 숨길까도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춘심은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나가잉 춘심이 니도 그러고 애미 니한테도 참으로 실망했다. 그거 받자고 몸을 다 내주냐? 어머님,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참외가 원체 만나 보여갖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잉. 그게 아니라 그 만나 보이는 참외를 고작 그것밖에 못 받았냐고야. 이 뭉충한 것들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아야 있어봐라잉. 내가 저 양반 참외 다 털어불란게. 거시긴 내 애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소잉. 나랑도 내기 한판 합시다. 아니 어르신 꼭 하셔야겠습니까요? 몸 상하십니다요. 원마야, 나이 먹었다고 차별하는겨? 아니면 자네 오늘 그냥 방 빼든가? 아 아니여라 어르신. 해야제라 해야제. 어쩔 수 없이 참외 장수가 거사를 치르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과부가 된 지 20년 만에 이번이 처음 하는 거라 거사를 치르자마자 으억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는 참외 장수. 아따 어르신 아무리 참외가 드시고 싶어도 그라제. 억부터 세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부터 세셔야제라. 전편에도 이야기했듯 참외 장수 덕만은 워낙에 밤일에 능숙하고 여성을 깨는 수완도 좋아 참외철만 되면 장사보다는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순진한 여성들을 깨는데 더 힘을 썼다. 이 참외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구만.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어느 마을의 처자에게 내기를 제안했는데 그 처자는 마을에서 소문난 옥녀였다. 처자 어떻게 생각하요?
나랑 즐기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셀 때마다 여기 있는 참외를 하나씩 드리겠소. 처자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처자는 참외를 많이 받아줬고 나야 오래 즐길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소. 참외가 참 좋아 보이기는 하나 겨우 그깟 참외로 몸을 내주다니요. 아이고잉, 이거 제가 실례되는 말을 했습니다잉. 그러면 지는 이만 물러갈랍니다잉. 아니 잠깐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끝까지 버티거나 당신이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보긴 했는데 만약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참외는 전부 처자 것이지라. 좋습니다. 그 정도의 조건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이따가 방에서 뵙죠. 그렇게 처자는 내기를 위해 덕만의 방을 찾았고 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얼른 시작하시지요. 그럼 숫자 한번 신명나게 세보소 처자. 덕만은 처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데 글쎄 덕만의 소중이가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응? 이것이 뭔 일이오? 이럴 리가 없는디? 이 친구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디. 아무래도 제 음기가 너무나 강해서 당신 소중이가 겁을 먹었나 보네요. 그럼 약속대로 당신이 가지고 온 참외는 전부 제 것입니다. 원매 이것이 뭔 일이대잉. 덕만은 그 다음날 오전이 되자 장사고 뭐고 일단 팽개치고 가까운 의원부터 찾아가게 되었다. 아이고 의원님, 제 일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소중이가 반응을 안 합니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 한번 봐봅시다. 아이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 밤일을 과하게 하신 것 같은디 여기저기서 안 좋은 것을 얻어왔구마잉. 제가 참외 처리되고 나서 밤일을 많이 한 것은 맞은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어떡하긴 뭘 어떡하나 이제 와서 잘라내야지 이제는. 아이고 의원님,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밤일인디 이것을 잘라낸다고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는 너무 상태가 심해서 잘라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구먼. 이 양반이 이거 완전 돌팔이구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단께. 그렇게 참외장수 덕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헤맸고 결국 명성이 높은 한 의원을 찾았는데 의원님, 제 거시기를 진짜 잘라야 합니까요? 허허, 제가 보기에는 자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아이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치료도 괜찮습니다. 상태를 보아하니 허허, 앞으로 2, 3일 정도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요. 네? 뭐라고라? 흥섭은 부인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슬아의 아들만 6명이라 항상 생활고에 찌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방님,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인디 말이요. 이런 말 하기 거시기 한디. 지금 우리 식구들 묵을 것도 없는디 말이요. 어떻게 제대로 된 제사상이라도 차려놓을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구만. 원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또 흘러버렸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더만 그것이 우리 집 보고 하는 말이었구만. 어쩔 수 있겠는가. 내 이번 주는 밤을 새서 나무를 하든 나무를 캐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봐야지. 실례합니다. 계실까요? 실례합니다만 조그만 시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시기, 우리 집도 넉넉치 않기는 한디 그렇다고 해도 스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라. 집안 형편이 어렵기는 했으나 정이 많았던 흥섭은 그래도 스님에게 조금이나마 시주를 해드렸고 답례라고 그렇기는 뭐한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집안의 자녀들이 전부 사내 아이 아닙니까? 원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요? 아, 맞구만 맞아. 그리고 현재 전부 다 해서 6명 정도 있고요. 아이고, 아따 겁나게 용하십니다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말로 송구스러운디. 처사님이 가지라이는 다 해서 9인디. 처사님께서 기를 수 있는 아이는 7만 있을 것 같구만요. 아이고야, 그것이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시대요? 글쎄요. 저는 그냥 느낀 것을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 그 의미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로 흥섭은 찜찜한 기분에 부인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거시기 말이요. 암만 해도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맥락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지는 않구만. 당신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는 것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요. 당신하고 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 뭐 가끔씩 밤에 놀이를 즐기다 보면 아이가 들어설 것은 당연치 않겠는가. 그건 그렇체잉. 그렇게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아이가 9은 될 수도 있을 것인디 사실상 우리가 식구가 또 많다 보니 가끔 심하게 흉년이나 들어버리면
그중에 자식을 먼저 보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구만. 원마야. 스님이 하는 소리가 그런 의미면 참말로 큰일 아니단가. 서방님 그러면 우리는 웃자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사는 낙이 자식들 재워놓고 몰래 하는 밤놀이인디. 그것을 안 하고 사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암만 해도 내가 한 2, 3년 정도 나가서 어디 부잣댁이라도 가서 머슴살이라도 해야겠구만. 하이고 당신이 가불면 우리들은 어찌 사라고. 갑자기 늦자고 없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 우리 첫째 놈하고 둘째 놈은 벌써 나이가 그래도 17에 15이니 내가 없어도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구만.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스님 말대로 안 되려면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흥섭은 부인과의 뜨거운 마지막 밤을 보낸 후 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아이고야, 벌써 이틀이나 걸어온 것 같은디. 뭔가 이렇다 할 마을이 없구만. 이것이 큰일인디. 거시기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요. 요 근처에 어디 좀 큰 마을이 있을까요? 자네가 가던 길 따라 한 10리 정도만 가면 그래도 마을이 하나 있기는 허제. 뭐 일 보러 가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모슴 자리라도 하나 있을까 해서 지금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요. 아마 그 마을에 가면 그래도 몇 집 정도는 사람을 구하는 집이 있기는 할 것이구만. 요즘에야 다들 일손들이 딸려나서 말이지. 하이고 어르신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런데 거시기 자네 글은 좀 읽을 줄 아는가? 네? 아, 제가 가난하기는 해도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글은 꼭 배워놔야 밥 굶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저한테 글 하나만큼은 읽고 쓸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지금 생각하면 신분도 천한 저한테 쓰잘데기 없는 일 같기는 험미다만 말이어요. 허허, 거시기 내가 볼 때는 자네 조부가 영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디 지금 우리 집에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장부가 있는디 말이요. 자네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겠는가? 잠은 거시기 우리 집 머슴들이 살던 곳이 지금 비어서 거기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말이요. 하이고 어르신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아주 참말로 감사할 따름이죠. 흥섭에게 일을 제안한 것은 홍배라는 지역 유지였다. 흥섭은 그렇게 홍배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 홍배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훨씬 깔끔하게 했구마잉. 어떻게 한다고 해봤는디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요. 자네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디 말이요. 여기에서 그냥 지내면서 우리 농사일이나 좀 바쁠 때 도와주고 가끔씩은 이렇게 장보도 좀 정리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내가 세경은 아주 다른 집 머슴보다 더 쳐줄라니께. 아이고 어르신 그 말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흥섭은 홍배의 집 근처에서 기거하며 일을 할 수 있었고 농사일이나 장부 정리하는 솜씨가 탁월해 다른 머슴들 2배 가까이 되는 세경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흥섭이 자네 있는가?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이 밤중에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내 적적해서 술이나 한 잔 같이 하려고 왔지. 그나저나 자네가 온 지도 벌써 한 1년이나 되었구만. 어떻게 가족들은 안 보고 잡은가?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자식놈들도 보고 싶고 특히 자기 전에는 마누라 생각도 나고 그렇구만요. 이 친구 아직도 왕성하구먼. 그려 자네 아이가 몇이나 된다고 했지. 자식놈이 다 해서 6입니다요. 아이고 진짜로 이 친구가 상당하구만. 그중에 아들이 몇이나 되고? 거시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부 다 고추더라고요 어르신. 아이고야, 자식이 6이나 있는디. 그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아들이라고? 아이고 하늘도 무시멋이지. 나한테는 자식 하나 점지 안 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6이나 가져다 주시고. 흥섭은 아무 말 없이 홍배의 한탄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홍배와의 술자리 이후 보름 정도 지났을까? 흥섭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원마야. 아이고 이 시간에 누구십니까요? 소녀 홍배대감님 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입니다. 홍배대감님께서 흥섭 씨가 이미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신 지 1년이나 되었다며 지금쯤이면 많이 외로울 테니 달래주라고 하셔서 왔습니다요. 네? 아니 갑자기 그것이 또 무슨 소립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마누라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 몸인디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게 얼른 돌아가시란께요. 흥섭 씨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흥섭 씨의 거시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요. 아니 이것은
와 엄마 참말로 곤란하구마잉. 흥섭은 비록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과 하룻밤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시간은 또다시 일주일 정도가 흘렀는데 흥섭 씨 계십니까요? 와 엄마 처자는 또 누구십니까? 한 일주일 전쯤 여기 다녀간 명옥 언니랑 같이 일하는 흥섭이 대감님 댁 여종 춘심이입니다요. 그래 춘심이 처자. 거시기 이 밤중에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대요? 명옥이 언니가 흥섭이 아재랑 한 번 하고 나서부터 하도 힘이 시고 재주가 대단타 하여 소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하이고 내 평생 마누라만 보고 살았는디 또 이런 일이 생겨불구마잉. 그래 뭐 일이 된 거 재미나 보고 가시게나. 그런 두 번의 황홀한 거사를 치른 이후로 흥섭은 밤만 되면 또 누가 올까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동안 한밤중에 흥섭의 방을 찾는 이는 없었다. 그리고 한 세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아이고야 이것이 얼마만이십니까요? 넉넉 잡고 한 석 달은 된 것 같은디. 흥섭 씨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갑작스러울 거라는 것 알고 있으나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여태껏 받은 세경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시지요. 원매 그것이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립니까요?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요? 사실 저는 홍배대감의 여종이 아니라 안주인입니다요. 제가 다녀간 이후로 흥섭 씨를 찾았던 여성은 우리 서방의 첩이고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혼인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첩까지 얻어 노력을 해봐도 첩 역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쯤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서방님께서 흥섭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저와 첩을 이곳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와 첩 둘 다 한 번에 애가 들어서 버렸구만요. 그러면 나를 이용해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었으니 나한테 보상을 해주셔야지. 우째 날이 밝자마자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요? 저희 서방님께서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 애가 당신 씨앗이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용한 자객이 당신을 죽이러 모레 이곳에 당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유는 그래도 내 뱃속에 있는 씨앗이 당신 것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당신이 죽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보겠으니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이고 마님. 살려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게 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잉. 흥섭은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마자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행여 자객을 마주칠까 무서워 큰 길은 피하고 숲을 통해서 집으로 향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말로 그 스님이 용하기는 하구만. 그란디 그 스님 말에 따르면 내가 낳을 아이가 다해서 9이고 기를 아이가 7이면 내 아이가 지금 6 그리고 홍배대감댁 마님이 하나 그 첩이 하나 이렇게 전부해서 8이란 말이오. 암만 셈을 해봐도 하나가 비는디 뭐 그 양반도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며칠을 걸어 마침내 흥섭은 집을 나선 지 거의 1년 반 만에 집에 올 수 있었고 마누라. 마누라 나 왔단께. 와 엄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 서방이 왔구만. 우리 서방이 왔어. 아이고 지금 안고 있는 그 애기는 무엇이단가? 나는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다른 마을까지 가서 일을 하다가 왔는디 자네는 지금 내가 없는 사이에 서방질이라도 해버린 것이오? 무엇이라고라 서방질이라고라? 뭐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은 다른 마을에 가서 아주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재미나게 지냈나 보제잉? 이 애기가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당신하고 만든 당신 애기라 이 말이제. 그려잉 어쩐지 아주 애기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나 딱 봐도 한눈에 내 새끼다 싶었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흥섭은 스님의 말대로 일생 동안 9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중에 7만 기르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